페이지 57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원자의 구조는 원자 구조. 원자 구조는 먼저 그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금은 알고 있지. 지금은 우리가 그 고일 때 다 배우는데 원자 얘는 이제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원자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고 그런데 원자 핵이 무엇이 되냐면 얘는 양성자 그리고 이제 중성자가 있다. 양성자 그리고 이제 중성자가 있다. 기본 되죠? 기본. 이것이 원자 구조인데 그때 원자 구조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사람들이 과학자들 되게 많이 노력한 거야. 우리 지금 그 결과물 우리가 좀 보고 하니까 그냥 좀 쉽게 좀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견된 순서 먼저 하면은 제일 처음 발견된 것이 전자. 그죠? 전자. 두 번째 발견된 것이 뭐냐면 원자 핵. 세 번째가 이제 양성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제 중성자 제일 마지막 이제 발견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나오신 전자 발견 나옵니다. 전자 발견. 근데 이쪽은 연도보다는 순서 좀 알면 돼요. 연도보다 순서. 그래서 누가 어떤 실험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봐야 돼.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전자 발견. 자, 전자 발견은 누가 하냐면 톰슨이 이제 발견했는데 어떤 실험 통해서냐면 자, 그 실험 이름이 음극선 실험이야. 음극선 실험으로 이제 발견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음극선이 뭐냐라고 할 때 저기 그림 나와요. 그림. 자, 이 그림인데 보면 그 유리관이고 속에가 이제 진공이야. 이런 진공 유리관인데 속에다가 이제 전구가 다 설치해. 전구. 잘 보이고 이쪽에 마이너스극, 네, 마이너스극.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극인데 달고 있는 플러스극에다가 빵꾸를 놔둔 거. 그 다음에 고전압을 흘려보내면 자, 우리 지금 알지? 자, 전류가 흘러간다. 그것이 뭐냐면 곧 전자의 흐름이야. 그죠? 전자 흐름인데 뭐라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보여보죠. 마이너스. 여기는 전자가 이리로 가는 거야. 이리로 가는 거. 전자가. 빨리. 자, 여기는 전자 이리로 간다. 갈 때 플러스가 무엇이 있냐면 빵꾸. 전자가 저 빵꾸를 물어보면 쭉 가는 거. 쭉 간다. 쭉 가서 마치 이제 그 빛으로 보이게 돼. 그래서 어떤 어떤 화학실이라면 이제 빛으로 보여. 그 나온 빛이 우리가 말할 때 음극선이라고 그래. 이때 말하는 선이 이것이 뭐냐? 선은 우리가 광선 할 때 그때 빗줄기. 예? 광선 할 때 그때 말하는 선이야. 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자 마이너스도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빛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이 음극선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것을 이제 놔두고 끝이 아니고 이제 톰슨이 그 관속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놔두는데 처음에 난 장치가 지금 뗄수 못하냐? 어디야?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 탐구 자료성인데 먼저 첫 번째 그림 경우는 어떤 장애물 어떤 이제 그 물체를 놔두니까 물체 모습과 똑같이 그림자 생겨. 그림자. 중요하다. 그죠? 그림자가 생긴 것 통해서 이걸 통해서 저 이제 음극선 얘의 경우는 성질이 직진. 직진한다는 성질을 알게 되고 두 번째 것은 그러다 이제 가벼운 반응계비 그 반응계비를 설치해. 반응계비를 설치하다 보니까 반응계비에다가 이 빛을 싹 보내니까 돌아가네. 돌아가는 걸 통해서 저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질량이 있다. 그거 알려야 돼. 이거 중요. 세 번째 것은 저 음극선에다가
그 자석이나 또는 이제 그 전극 설치하니까 휘어져. 일반적 빛의 경우는 자석 또는 어떤 그 전극 때문에 휘어지지 않는데 저 빛 적어서 휘어져. 휘어지는 통해서는 전원. 다시 말하면 전기를 떼는구나. 그냥 이 세 가지 성질을 잘 종합해서 톰슨은 저 빛은 전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 그래서 전자 발견납니다. 물론 전자가 근데 보이는 것은 아니야. 근데 조그마다. 원자보다 더 조그매. 원자도 지금 눈에 보이고 말고 막 하는데 원자보다 더 조그마한 것이 전자야. 그래서 톰슨은 이 실험 통해서 전자 발견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톰슨 경우는 이 실험 통해서 보면 이제 그 질량분 전하액이 다 일정하다. 이것을 알게 돼. 또 질량과 그리고 전하액이 일정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정확한 그 값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하의 질량 그리고 전하의 이제 전기된 양 그것은 참고로 이제 미국 사람 그 밀리컨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기름방울 실험 통해서 다 알게 돼. 되나? 아니 지금 돼서 그냥 다시 문제. 자 전자 발견 누가 했다고? 톰슨. 어떤 실험할게? 응선 실험이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빛에 대한 그 실험이다. 떠올려야 돼. 됐나? 넘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휘는데 근데 봐. 자 전자는 마이너스야, 그죠? 마이너스 이거 봐요. 플러스로 휘어져. 휘어질 방향을 좀 더 알면 돼. 아니 전자가 플러스 전을 띄게 되면 다시 말하면 플러스 전기를 띄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쪽으로 더 휘어지지. 휘어지는데 플러스 그걸 휘어지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전자를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 되나?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요. 중요. 됐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이제 보면 원자 모형인데 설명도 해줘야 돼. 그 연도는 이제 알면 좋아하냐? 참고로. 시험지 안 나와. 예전에. 우리 지금은 이제 2023년인데 1803년 1803년 이때 누구냐면 돌턴 이 사람은 원자설 이것을 말하면 돼. 원자설 이게 뭐냐면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의 성질은 일단 화학방 전도이 없어지거나 또는 새로 생기지 않고 또 쪼개지지 않고 또한 이제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 다 똑같다. 그리고 이제 저 원자들은 일단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개수 비례로 반응한다. 자, 그래서 원자설인데 그것 통해서 돌턴 이 사람은 원자 보습을 이렇게 동그란 공 모습, 공 모양. 공 모양을 이렇게 말해 되나? 실제로 그 원자 공이라는 분한테 그 원자설의 이해는 그 공 모양을 말하고 근데 그 다음에 시간도 지나서 이제 1887년? 까먹어. 저 톰슨? 1800 몇 년이야? 몇 년이니? 우리가 연도 시험지 안 나와. 연도 시험지 안 나오지만 연도 몇 년이니? 1897년. 그때 그 톰슨이 자 음극 실험을 한다. 자 음극 실험으로 드디어 전자 발견이니까 자 돌턴에 말하는 공 모양에서 전자가 더 들어가야 돼. 그러려고 할 때 그냥 변화가 좀 생기는데 톰슨이 말하는 원자 모양은 플러스 뜨고 있는 그 덩어리에 전자가 박힌 거. 전자가 박힌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톰슨이 말할 때 이것은 푸딩 모양 그래? 푸딩 모양인데 푸딩 뭐야? 푸딩 뭐냐? 푸딩 몰라. 푸딩 뭐게? 푸딩 뭔지 알아? 먹는 거 알아? 그래? 그 모습이 그 설명해줘 모습을
푸딩 모양. 너 몰라, 나 몰라. 먹은 적 없을까, 아마? 푸딩은? 그냥 먹으러 가서 그냥 먹은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근데 푸딩이라고 내가 이제 인생을 해서 푸딩을 사서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 그 모습이 어때? 푸딩은? 모습을 제가 그냥 설명하면. 푸딩 뭐 있었는 거야? 나 지금 몰라, 푸딩? 아무튼, 푸딩인데, 그냥 아무튼, 그, 푸딩에 보면 건부도 박힌 거 막 그런가? 모르겠네? 아, 뭐 박힌 거? 그래서 이제 그, 톰슨 이 사람은 이것을 이제 푸딩 모양, 푸딩 모양. 마치 이제 프랑스 뛰고 있는 덩어리 전자 박힌 거. 푸딩 모양 이렇게 말해? 푸딩 모양. 그냥, 아, 나 문제를 아무튼 그래. 근데 이렇게, 봐라. 그래서 원자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돼. 중요, 그죠? 중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톰슨이, 아무튼 전자 발견한다. 전자 발견. 그죠? 그래서 딱히 우리 책에서는 이제 그 톰슨이 말한 이제 그 원자 모형의 명칭이 딱히 없거든. 없는데 그 옆에 그림 나와. 그림. 그죠? 플라스틱원 덩어리 전자 바퀴가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 그 누가 어떤 원자 모형을 제시했는지 또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연도보다는 그 발견된 순서랑 그리고 이제 누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그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돼. 그거 모르면 안 돼요. 다음 해석 끝. 다음 2탄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자 원자 발견인데 원자 핵. 쓸데없다. 큰일다. 쓸데가 없네. 여기다 줘. 여기 주면 안 되고. 자 다음에 보면 자 러더퍼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실험이냐면 자 알파 입자 산량 실험. 근데 이게 누구라고? 러더퍼드가 있는데 자 사람이 오는 자 알파입자가 뭐냐면 얘는 자 얘는 헬륨 원자핵이다. 중요한 거. 그래서 헬륨 원자핵을 쏴 보낼 때 그것을 이제 퍼뜨리는 거야. 산란시키는 거. 그때 나오는 이제 그 모습이 알파입자 산란 실험인데, 자 헬륨 원자핵에 있는 핵발자 구성의 원소는 구성의 입자는 얘는 이제 양도 중들. 양성자 2개, 그다음 중성자 2개. 양도 중들 이렇게 있는 모습이야. 이 입자를 쏴보내서 퍼뜨리는 그 실험이야. 언제 쏴보내냐면 그 얇은 그 금속박에다 쏴보내. 금속박에 쏴보내면 금속 원자들과 충돌해서 그 퍼뜨리는 거. 펄 나가는 걸 통해서 이제 원자의 구조를 이제 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나오는 이제 그림. 자, 알발자 이제 그 되게 눈에 안 보여 되게 미세한 거고, 그죠? 그것을 쏴보낼 때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마치 우리가 그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이제 뒤에 보이는 검은색 그 판 있지? 우리 뼈 찍히는 거. 그것처럼 주변에다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그 알펠트 쏴보내. 그 알펠트 쏴보내면 그 알펠트가 얇은 금속박을 통과해서 쭉 나갈 거라고. 그죠? 물론 그 금박 경우는 얇아야 돼. 두꺼우면 못 통과한다. 못 통과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얇게 만들려고 하니까 얘는 참고로 이제 금 통해서 만들고 그 금박을 이제 준비한 다음에 그것도 알펠트 쏴보내. 그래서 알펠트 쏴보내면 먼저 그 톰슨의 경우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죠? 대개는 다 통과하고 일부 약간 좀 더 쉬어야 돼. 일부가 거의 대개 다 통과하고 일부 약간 쉬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죠? 쏴보내는데 이것이 그게 다 거의 맞어. 되게 다 통과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튕겨나서 앞으로 또 튕겨나가고 또는 약간 좀 꺾여가는 거.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쏴보내는데 앞으로도 튕겨나간다 그래요. 근데 약간 꺾이는 것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처음 쏴보낸 방향과 좀 반대로 가는 거지. 그런 것들도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바로 다 통과하는 모습인데 일부만 약간 꺾이거나 아니면 일부가 심지어 앞으로도 튕겨나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러드가 대개 다 통과했으니까 아무래도 원자는 내부는 거의 다 빈 공간이고
거기다가 일부가 이제 심하게 튀어나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원자 내에는 무엇인가 이제 작고 크면 안 되고 작고 그리고 단단한 것이 있을 거다. 그것을 러더포드 이 사람은 원자핵 원자가 발견한다. 됐습니까? 러더포드 통해서 자, 원자핵이 발견합니다. 중요한 거. 그렇죠?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자 모형이 변화가 좀 생겨야 돼. 제일 처음에 말하는 이제 돌턴. 그냥 그 동그란 공 모습. 그 모습에서 톰슨이 전자 발견해서 이제 전자가 더 들어가고 무려 플러스 띄고 있는 전자에 마이너스 전자 박힌 거. 그 모습이고 거기다가 이제 러더포드 1911년 러더포드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다고? 알파 입자 탄환 실험 퍼뜨리는 거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원자핵이 발견해요. 원자핵. 그래서 그 갑자기 원자 모형이 변화가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원자 내에 어떤 원자핵이라는 그 개념이 없었는데 갑자기 원자핵 나오고 원자핵 플러스 찍어놓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제한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러더포드 통해서 알파입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러더포드 통해서 알파입자 통해서 이제 원자핵이 나오는 거. 그 전까지 원자핵에 대해서 몰랐어. 되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책 보게 되면은 저 그림인데 자 대개다 다 통과한 거 통해서 원자는 대개다 다 비어 있고 일부가 앞으로 또 튕겨 나오는 거 통해서 원자 내에는 무엇인가 자꾸 단단한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 그렇군요. 그래서 됐습니다. 러더포드에 대한 그 모습이고 뭐 하는 거야? 약간 빼먹어야 돼. 비명 써야 돼. 질문. 이게 하나? 따지면 없어요. 내용이냐 그냥 거의 암기하면 되냐? 해면서 까먹었다. 오케이, 거기서 그래. 해서 원자핵 발견하면 원자핵 발견하고 하면서 까먹었네. 살면서 까먹었어 뭐야? 몰라. 그죠? 해서 다음에 또 뭐지? 하면서 까먹었다. 원자핵 내에 있는 입천이 보자. 이거 보자. 페이지가 59페이지. 원자 구성은 입자 성질인데 양중 해봤자 질량 차이가 거의 미세한 차이고 양보다 중이 좀 더 많이 나가. 질량이 조금 더 많이 나가요. 우리가 보면 그냥 양분자 중성자가 해봤자 그 질량값 거의 1대1로 다 보이네. 1대1로 다 보이네요. 그러네요. 질문. 자, 우리가 이제 원자 구조인데 다 똑같은 뻔한 건 뻔합니다. 잘 내용이 이제 고1 때까지 나온 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뭘 보냐면 실제값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값 무엇인지 좀 잘 봐. 먼저 질량은 그래서 이제 그 양중 실제 질량 되게 좀밖에 안 나가. 좀밖에 안 나가지만 들어가는 그 1대1을 바라볼 때 그때는 전자 질량 거의 약 1800 보면 1밖에 안 나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자가 약 1800개 있어야지만 양수차 하나 또는 중성자 하나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상대적 질량은 1이고 얘는 거의 무시하다. 무시. 너무 조금밖에 안 돼. 그래? 0. 우리가 원자의 질량이랑 그리고 원자핵의 질량, 원자랑 그리고 원자핵 이 질량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원자 내에는 전자 해봤자 몇 개 있다고. 몇 천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몇 개 더 있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의 질량과 그리고 원자핵의 질량이랑 거의 그것이 뭐다. 해주면 돼. 다음 두 가지 거. 자, 전하량인데 실제 전기 띄는 양인데
뭘 보냐면 야, 얘 플러스 마이너스네. 우리가 이제 전기 종류 총 두 가지. 플러스 전기 그리고 또 뭐야? 마이너스 전기.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누가 더 세다 그것은 없어. 그래? 전기 종류니까 누가 세고 누가 약하고 없다. 라고 할 때 서로 간에 바라볼 때 전기 끼고 있냐 보면 자 양수의 플러스 1이고 전자 마이너스 1. 질량 비례하면 되게 큰 차이 나지. 질량 비례하면 전자를 더 무시하는 건데 그 전기 뛰는 거 사실 말하면 진짜 전하양 그러면 전자 무시하면 안 돼. 전자 무시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수는 자 중성의 경우는 전기 안 돼요. 그래서 중성자는 전기 안 되는 거는 그렇게 알면 돼요. 네. 아무튼 저 이제 실제 값보다 이제 그 상대적 질량이 무엇인지 좀 다르겠어요. 다 똑같으면 이거 거의 중학교 때 나오는 고1 때 나오는 거 다 똑같대요. 일단 뭐 원자가 나와져 있는데 양성자 수가 곧 그 원자의 원자번호 이거 할 거 없는데. 다음에 이제 중성자 얘는 전기 안 뛰어. 전기 안 뛰기가 가장 늦게 발견해. 전자는 이제 질량 되게 좀밖에 안 나고 무시할 정도이지만 전기 뛰는 정도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가장 좀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원자 푸시해. 일단 뭐죠? 그 박스에 있는 원자 번호 그리고 이제 양선의 수 그리고 이제 원자 속에 있는 전자 수 똑같다는 거. 이거 뭘 만들고? 좀 특이한 주의가 좀 뭐냐면 전자수 경우는 그냥 그 무조건 전자수가 아니고 원자일 때. 그래서 이온도 아니고 원자일 때 전자수 말하는 거. 이온일 때는 전자 이동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온일 때 전자수는 원래 자신이 이제 사실 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자수랑 달려 이게. 하지만 원자일 때 전자수 이것이고 원자는 다 똑같다는 거야. 물론이요. 질량수 얘는 해봤자 별로 없다. 원자의 핵 내에 있는 양성자랑 그리고 중성자 두 개 수 더한 거. 이거 없다 할 거 없다. 질량수는 왜 우리가 양수 어떤 자연수 모습으로 쓴다는 것도 이렇게 알면 돼. 동영수 보자. 동영수 선생님 했을 거니까 아마 동영수. 동영수의 경우는 같은 양성자를 가지면서 또 다른 중성자를 갖는 것. 또 같은 양 다른 쪽. 얘는 그 똑같은 종류의 그 원소인데 각 종류마다 보니까 양성자 수는 다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 다른 거야. 그죠? 얘는 같은 양성자 수, 얘는 다른. 중성자 수가 해주면 돼. 중요한 거. 이거 때문에 화학 성질.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고, 그다음에 이거 때문에는 물리적 성질. 물리적 성질이 다 달라. 예를 들어 우리 질량 또는 밀도 같은 거 다 다르거든. 하지만 화학 반응하는 거 다 똑같아. 그리고 동영수. 그래서 보면 그 수소의 동영수인데 일반적으로 양하나 중빵 이것이 일반적 수소 모습이고 그리고 양하나 중하나인 거 이것이 이제 중수소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두 가지. 그럼 이제 그 삼중수의 경우는 양 안에 중 둘이 있는 거. 또 질량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나는 거. 이렇게 있고 그때 보면 이제 성공이 없거든. 그럼 이제 중성수는 빵 하나 둘 그리고 자 전자수가 하나 다 똑같이 다 중성인 원자야 전부 다. 그래서 양성자가 전부 다 한 개니까 전자 동안 한 개 간다는 거. 다음에 질량수 1, 2, 3 정도 붙는데. 이거 착한 이것을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하면 돼. 이해는. 보면 질량수 다시 말하면 질량에 따라 어떤 상대적 값이 좀 다 다른 건데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그 이제 동영상 저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좀 고려를 좀 해야 돼. 고려를. 전에 했던 건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 나오니까 우리 언제라고 말할 때 그냥 얼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약간 애매하다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참고로 걔는 이름은
평균 원자량 구하기. 평균이니까 세 개, 세 개? 세 개에 대한 질량수에다가 각 세 개의 그 수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동요 그 차지는 이제 그 개수율이 퍼센테이지를 곱해주면 그러면 수소에 대한 질량 또 중수소에 대한 질량 또는 이제 상수소에 대한 질량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되나? 내용 택도 없어요. 내용. 또 문제 풀면 되는데. 저희 그 60페이지 60페이지 나오는 그 보기인데 보기. 일단 이것이 뭐냐면 이제 물은 물인데 그 어떤 수소로 이루어진 물이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물에 대한 이제 그 분자량은 우리 알고 있는 그 18만 전부 다가 아니고 19, 25 그 이상도 더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보면은 저 물 H2O니까 거기 중요한 거 수소 원자 두 개에다가 수소 산소 한 개 붙은 거 되나? 그리고 산소 또한 동요소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이제 물 모습은 18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해봤자 존재별이 되게 적어 이게. 또 보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 먹고 하는데. 그래서 저 아무튼 이제 동요소 저것 때문에 이제 분자량도 다 다르다는 거야. 질문. 넘어간다. 아닌가? 그래서 언제 표시인데? 평균 원자량 나온다. 이거 내용이 이제 앞에서 나온 거 같아요. 평균 원자량 구하기는 그 동요소 관계에서 보면 이제 어떤 A라는 원소, A라는 원소 이제 원자량 곱하기 그 A라는 원소가 차지하는 비율, 퍼센테이지 나타나는 거. 그 더하기 또 이제 그 같은 동연소인 B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자량에다가 그 B가 차지하는 이제 그 질량소, 그죠? 질량. 그 비율을 이제 곱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제 평균 원자량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만 쉽고 그냥 하다 보면 쉬워요. 그래서 준재별에서 다 나와있어요 여기. 그래서 준재별 현적 1.07% 해가지고 아무튼 서로 간에 그 있는 이제 그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율 그것을 다 더해주면 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또 이거 하면 돼. 그러면 얼마 나온다. 됐습니다. 넘어가서 자 원소 평균 원자량 구하기 됐죠? 얘는 이제 그 정수. 그 평균 원자량 구하기 맞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식으로 쓰면은 10 곱하기 그죠? 존재 비율이 자 19.9니까 100분의 19.9 해주면 돼. 아니면 더하기 11 곱하기 자 얘는 100분의 81.1 80.1 100분의 해주면 돼. 다 하면 얼마 나온다. 근데 수가 근데 소수이니까 아까 좀 그런데 해봤자 몇 번 내면 1하고 10되고 또 없어진 거니까 얘는 190 나오지? 하면 얘는 그 1.9 나오고, 그죠? 이거 하면은, 일단 이거 약 10으로 보여. 아니, 그냥 하면 해봤자 뭐, 한 88 정도 나와, 이게. 88이고, 이제, 틀면 돼. 그리고 10에 약 그 88 나온다. 더하면 돼. 원래 나온다. 해주면 돼. 그런 식으로 뭐 대충 하면 돼요. 대충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값을 구하면 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동위원소에 대한 기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쉬었다. 여기 쉬었다. 일단 보면 그 수축에서는
없는데 완자에서 나오니까 일단 수축은 내신 대비용은 아니고 수능 대비용이고 그리고 완자는 이제 내신 대비용이니까 이제 좀 내용 좀 더 하면 우리가 했던 건 다시 하면 그 원자의 구조에서 제일 처음 먼저 발견된 것은 전자. 누가 했다고? 톰슨. 어떤 실험에서 했다고? 그 사람 이제 그 음성 실험 통해서 이제 전자 발견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발견된 것이 뭐냐면 원자핵. 누가 했다고? 러더포드. 러더포드 통해서 했고 근데 한 실험 뭐냐면 실험은 알파 액자 살레 실험. 알파 액자 살레 실험. 말 그대로 알파 액자를 그 살란, 그 퍼뜨리는 그 실험이야. 그걸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하고 다음에 세 번째 발견된 것이 뭐냐면 양성자. 누가 또 발견했냐면 이 사람도 다 이거 발견한 사람도 다 똑같이 러더포드. 러더포드 통해서 이제 발견했는데 러더포드가 이제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그 양극성 실험에서 반대적인 거 양극성 실험인데 이런 그 양극성 실험을 이제 최초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양극성 실험이 이제 그러니까 기초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양성을 발견하는 모습이라는 거다. 자, 이것이 뭐냐? 양극선은 자 우리가 음성처럼 떠올리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빛 그것이 음성이야. 그럼 거꾸로 플러스에서 나오는 빛 그것도 이제 이름인데 그 이름은 양극선. 그 모습은 거의 비슷해. 우리가 지금 음성 실험 경우는 그 뭐 진공 유리관에다가 전극 연결하고 그리고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방향으로 전자쭉 가는 방향으로 이제 그 빵꾸 뚫어서 하는 모습인데 자 양극선 실험 거꾸로 제가 달려요 이게. 이것도 이제 내신 다 나오니까 봐야 돼 이거. 똑같이 보면은 그러니까 진공 그 유리관인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속에다가 수도 있지 수도 조금 집어넣어 조금 집어넣고 그리고 똑같이 전극 연결해 이제 이쪽이 플러스 자 음극선 경우는 이쪽이 마이너스야 이게 플러스고 근데 양극선은 거꾸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다. 이때 뭐 배터리만 이제 거꾸로 하면 돼 배터리만 그럴 때 여기 빵꾸 인데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마이너스에서 전자 나오지? 전자 플러스로 전자 나오게 돼. 그 나간 전자가 수소 원자랑 충돌해야 돼. 충돌하면서 수소에 있는 이제 그 원자핵과 그리고 이제 전자가 서로 분리되는 모습. 근데 수소 원자핵이 뭐냐면 해봤자 양분자예요. 그 양분자가 일로 간다. 이러면서 나온 빛 이것이 곧 양극선이라는 거. 됐나? 오케이? 그것을 처음부터 이것이 수소 원자핵 그것이 나온 빛이 수소 원자핵이니까 그것이 뭐 양분자 그건 아니고 다른 그 기체를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그런 값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질량분의 전하의 값을 비교해서 보니까 가장 작은 것이 그것이 곧 이제 수소를 했을 때요. 물론 이거 과정 굳이 몰라야 돼. 그래가지고 그 질량분의 전하액이 가장 크다. 가장 크다가 그걸 올리면 그 분자는 그대로인데 그 분모가 더 작으면 돼. 더 작을수록 아무래도 더 기본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핵으로 수소 원자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오고 그것이 양분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분자 발견하게 돼. 다 똑같이 이것도 러더포드 발견한다. 뭐 이제 우리가 음극선 실험과 그리고 양극선 실험 보면 그 실험 자체를 비교하면 다 옛날인데 음극선 실험으로 이제 전자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양극선 실험으로는 이제 양분자 나중에 이거 다음 그냥 나중에 발견하게 돼. 이거 1899년 아마 그래 아마. 그 다음에 1932년인가 그때 보면 그 이제 중분자 발견하는데 얘는 이제 체드윅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벨륨에다가 알파액자 쏴보내서 나온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 보니까 종기 안 돼요. 그것이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이 그 중분자다. 그걸 통해서 이제 발견한다 이게 통으로. 우리가 메인은 이 두 가지 메인이에요. 메인은 서브로 알면 되지만 학기 4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나머지 틀리면 안 돼. 그 순서. 연도번호는 순서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실험에서 어떤 걸 발견했는지. 그리고 특별히 보면 톰슨 경우, 그죠? 그 정서 실험할 때 그때 실험할 때 그 여러 가지 조건 맞추고죠. 조건을. 다시 뭐라 하죠 이거? 다 똑같네요. 보세요. 나와라. 그래서 톰슨이 한 실험 이거 보네 이거. 다시 이거. 이런 조건. 속에다가 이제 그 어떤 물질을 놔두고 또는 그 이제 반응을 놔두고 또는 이제 그 전극 그 자극을 설치할 때 그때 휘어지고 하는 거. 이거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성질을 알게 되는지 또 물어봐. 잘못 뭐 쉬운 건데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알파치 살려치는 경우는 실험 결과에 대한 거 말고 시험 문제는 그 예측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자 톰슨이 말하는 이제 원자 오형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예측은 어떻게 될 수 있냐? 해봤자 톰슨이 말한 거 해봤자 원자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되게 다 그 알파치 거의 다 통과하고 일부 약간 좀 쉴 수 있다는 거.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통에 나가고 하는 것도 있다고. 심지어 앞으로도. 그 알파치에서 보내는데 알파치 이제 앞으로 이제 통에 나가는 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원자 발견 통해서 가운데 원자이고 플라스틱은 원자이고 전자 돌고 있는 거. 그럼 이것이 말할 때 그 이름이 행성 모형. 톰슨은 푸딩 모형이고, 그죠? 러더퍼드가 그 원자가 발견해서 생긴 그 원자 구조에는 행성 모형. 마치 태양 주위에 행성과 돌고 있는 거. 물론 이때 보면 러더퍼드 경우는 저 이제 전자가 돌 때 어느 이제 특정한 궤도 그건 없고 그냥 돈다. 그리고 그 당시 보면 어떤 그냥 고전 역학으로 하면 어떤 무엇인가 움직이려고 할 때 에너지를 보내면서 움직여야 돼.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나온 에너지가 없어. 우리 그 원자를 이제 계속 쳐다볼 때 나온 에너지가 없어. 뭐 약간 이상해. 그리고 그 점점 에너지 소비해 가면서 점점 에너지가 더 작아지면서 서로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야 돼. 가까워서 나중에 전자가 원자가 충돌하는 거. 이게 돼야 되는데 안 그래. 그래서 러더퍼드가 왜 그런지 약간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다음에 배울 그 보어라는 사람인데 그 보어가 이제 전자법칙. 그것을 말해야 돼. 그래서 고1 때 보면 그 주기표 배울 때 그 주기표 어떤 모습 배울 때 그때 원자에서 전자 배치 할 때 보면은 그 궤도 그리고 궤도 그려서 하는 거 기억나지? 첫 번째 궤도는 전자 최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부터 8개 들어가는 거. 그런 거 궤도 모형. 궤도 모형에 대해서 이제 보어가 하는 거. 보어. 그건 답이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문제 좀 풀고 합니다. 먼저 같이 어떻게 할래? 이거 끝났어. 먼저 같이 어떻게 할래? 먼저 풀어봐. 풀고 좀 더 같이 또 쳐보고 같이 보고. 오케이? 같이 할래? 먼저 할래? 같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문제 이것을 일단 좀 줄여. 크기를 좀 맞춰야 돼. 크기를 좀 맞춰야 돼. 커져라. 좋아요. 좋아. 자 보면은 자 1번 문제. 자 2점짜리 페이지 63페이지. 페이지 63페이지 자 2점짜리 1번 문제부터 한다. 1번 문제. 현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다. 그래요? 설명 뭐냐? 라고 할 때 원자 X는 양성자수가 A고 중성자수가 B고 그다음에 전자수 2개 그리고 질량이 4다. 질량수 4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저거래. 제가 말이겠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사항이 뭐냐라고 할 때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뭐냐면 얘는 곧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수. 양성자수랑 똑같고 또 뭐냐면은 원자 속에 있는 전자수. 원자 속에 있는 전자수랑 똑같다. 네, 기본. 그죠?
그 다음에 또 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질량수 저거 뭐야? 질량수? 자, 질량수에는 얘는 원자의 수에 들어간 양성자수, 그죠? 양성자 개수랑 그리고 자 중성자 개수, 그죠? 중성자수를 더한 거, 그죠? 더한 그 개수가 이것이 뭐라고? 질량수,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문제 다시 보자. 저 x, y, z는 원자야? 아니 원자가 아니야? 저도 원자. 원자니까 똑같네. 그죠? 똑같네. 그죠? 저 x는 그지? 전자가 두 개지. 두 개니까 양성자 몇 개? 두 개. 자 얘는 이구나. 오케이? 얘가 2면 자 y는 3a니까 얼마? 6 되고. 그리고 z는 아니야 똑같아. 3이네? 6이네. 6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질량수가 살아내. 이것이 뭐라고? 양 플러스 중. 그죠? 양 플러스 중인데 햇볕이 x는 양성자 두 개지. 양이 두 개인데 질량수가 4야. 그럼 중 몇 개? 중 두 개. 자, 중성수가 몇 개? 두 개. B가 2구나. 그럼 2B는 4. 그러면 3B는 6. 그리고 4B는 8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다 쓰면은 문제에서는 뭐 A, B, C만 있지만 나머지다 다 채우면 자, Y의 경우는 전제 몇 개? 총 다 똑같지 6개. 6개. 그리고 이제 질량수 몇 개? 6 더하기 6은 12. 12. 다음에 자 Z의 경우는 자 양선의 6개니까 전자수 몇 개? 6개. 그리고 자 중성의 수가 8개니까 질량수 얼마? 6 더하기 8은 14. 나머지 다 합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양 플러스 중이니까 6 더하기 8은 14 나오고. 그래서 잘 보니까 자 X와 Z에서 Y랑 Z 보니까 양성자 수가 다 똑같네? 그럼 이것이 뭔데? 이것이 뭐야? 동위원소. 곧 X, 그러니까 곧 Y랑 Z가 그 동위원소 관계구나. 또 화학 성질을 갖고 어떤 물리 성질을 갖는 화학 반응할 때 다 똑같이 화학 반응하는데 뭐 질량이나 또는 이제 밀도 같은 거 그것이 다른 그것이다. 그런데요. 그렇군요. 첫 번째 기억. A랑 B 똑같냐? 똑같네. 이 둘 다 똑같죠? 그리고 자 Y랑 Z 동위원소 맞죠? 같은 양성자 수니까 맞죠? 다음에 이제 C는 14냐? 맞네. 다 맞네. 자, 답은 5번. 다 맞죠? 다음 2번 문제. 자 그림은 각각 그 원자 X부터 Z의 원자 핵을 모형으로 나타낸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진한 것은 양성자 그리고 화형 그러니까 덜 진한 것은 양과 중중 하나네. 그래서 문제. 자 X와의 Z는 상태가 뭐라고 지금? 원자야 아니면 이온이야? 좀 더? 원자인데 원자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양성자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중성자만 있는 그 원자가 없어. 그러니까 X 보니까 진한 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원자인데 진한 거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 진한 것이 뭐야? 이거 양성자. 양성자구나? 양이구나. 그죠? 그래서 X 경우는 얘는 양성자 하나, 그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빵인 거. 중빵. 그죠? 그리고 Y 경우는 똑같이 진한 것이 하나 그리고 허연 것이 이제 덜 진한 거 두 개니까 Y는 양 하나에 중 두 개, 그죠? 됐나? 그리고 자 Z 경우는 진한 거 두 개, 덜 진한 거 하나. 그래서 양들 집어넣어. 그죠? 이겁니다. 라고 할 때 자 X랑 Y 보면 같은 양성자 수니까 X와 Y가 이것이 동위원소. 동위원소. 모르는 것 첫 번째 기억. 화형 것은 덜 진한 것은 양성자야? 틀렸죠? 여기 중성자? 중성자다. 3일. 자 이제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냐? 라고 할 때 X와 해봤자 뭐야? 양은 다 똑같다. 양성자 수가 뭐야? 이것이 뭐야? 원자 번호야. 똑같이 1번, 2번. 그죠? 다 똑같다. 땡 틀리고. 땡 틀렸어. 기억. 뭐야?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고, 티글. 자, Y와 Z의 질량수 똑같냐? 질량수 보자. 양 더하기 중. 3 다 똑같네. 답은 티글. 자, 2번. 여기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나와라.
자, 다음은 저 원자 구성에 대한 설명. 그냥 학생들의 대화다. 자,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자, 학생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네요. 자, 먼저 모든 원자에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냐? 다르지. 동요소는 같은 양 다른 중이야. 그죠? 달라요. X. 이거 너 틀렸어. 땡 틀렸어요. 자, 학생 B. 자, 동요소는 질량수가 클수록 자, 중성의 수가 커? 해봤자 이제 질량수 해봤자 양 더하기 중인데, 그죠? 동요소는 했죠. 같은 양 다른 중이야. 그래서 질량수가 클수록 양성자 수가 더 많은 것이 아니고 중성의 수가 더 많은 거. 그죠? 맞네요. 맞는 거. 오케이. 다음 질문. 자, 학생 C. 자, 이것이 뭐냐? C인데 C 써있지?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곧 질량수 표시하는 거 유치하게. 그래서 질량수가 12인 탄수와 질량수가 13인 탄수는 변수가 같냐? 똑같잖아. 중성의 수는 별도. 그래서 양성의 수가 다 똑같으니까 전자수 다 똑같다는 거. 다 똑같다. 다 웃기지? 질문. 오케이. 4번 문제. 자, 편 세 가지 원자에 대한 자료다. 자,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입자가 항상 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참고로. 그 말이 뭐냐면 자, 간혹 가다 보면 원자 말고 이온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원자인지 아니면 이온인지 잘 보고 잘 해야 돼. 근데 문제 써있죠? 세 가지 원자에 대한 자료니까 전부 다 원자라는 거. 원자. 라고 할 때 원자량이 CX, 그러니까 질량수가 X인 탄소는 10이고, 그다음에 질량수가 이제 Y인 CL 염소는 이제 Y고 되고, 다음 질량수가 Z, CL은 뭐 되고. 그래서 먼저 원자량이 12인데, 자, 정리했다. 우리가 이제 그 원자량 기준 누구게? 그게 뭐냐면 질량수가 12인 탄소. 그래서 X 12구나 12. 이것은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아는데. 그 고2 때 우리 배우는 건데 그 배운 내용 앞에. 그 1단원 때 배운 거. 원자량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때 다 나온 거니까 모르면 돼. X 안 배우는데 앞에 없는데 하지 말고 1단원 때 나온 거야. 근데 원자량에 기준하면서 질량수가 10인 탄소가 기준돼서 전부 다 비교한 거. 자, X는 10이구나. 좀 돼요. 다음에 Y랑 Z 보자. 상도에서. 자, 중성자수는 자, 누가 더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가 Z랑 Y에서 누가 이제 더 질량수 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원자량 보니까 그 질량수 Y인 것은 34고 질량수 Z인 것은 36인데 똑같은 CL이야. 이게 서로 뭐야? 이게 동영수. 이게 어떤데 원자량이 더 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중성자수가 더 많은 건데. 이해 맞네요. 아니, 맞죠? 이해 맞죠? 질주가 너무 크다. 그럼 지금 원자의 질량은? 원자의 질량은 자, 그러니까 질량수가 Y인 것이 질량수가 X인 탄소인 34.96 배냐? 일단 문제 뭐 소리야? 원자량인데, 그죠? 이것이 Y. 원자량 얘기해서 34.34 얼마고? 얘는 12이고. 라고 할 때 얘는 얘 몇 배냐? 라고 할 때 이거 아니다. 틀렸네. 그죠? 해봤자 한 뭐 3배 안 된다. 그래? 틀렸다. 답은 기억이요. 뜬거 같다 이거. 답은 기억이요. 3번. 다음 이어서 5번 문제. 응? 5번. 자, 또 합니다. 자, 그림 나와져 있는데 A는 원자야 아니면 이제 이온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자, A는 이미 원소 기호인데 그림 보는 게 잘 보면 A이고 B는 뭐야? B 플러스다. 그렇죠? 그래서 A는 어떤 부호가 없는데 B는 부호가 있어. 부호가 있는 것이 뭐 이온이야. 이온이고. 그러면 A는 부호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그거야.
원자다. 이거 잘 그려. 그래서 일단은 자 A의 경우는 원자인데 전자 총 2개지. 그래서 전자 2개니까 양성자 몇 개? 2개. 양둘. 양 2개다. 그림 보니까 원자에게 4개가 있는 거지. 4개. 그래서 그러니까 총 4개 이제 어떤 이제 입자가 원자에 있으니까 4개에서 2개는 양분자야. 나머지 2개고요. 얘는 뭐야? 중분자. 그래서 양분자 중들. 아무튼 참고로 이제 원자에서 전자 2개니까 원자번호 2번인 얘는 헬륨. 한 B풀 보자. B풀 경우는 자 전자가 2개인데 B 플러스 그 양이온이야. 양이온. 그죠? 자 양이온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전자가 나가면 돼. 그죠? 저 1 플러스니까 양성자가 하나 더 많은 모습이야. 그러려고 할 때 전자가 하나 나가면 돼. 그래서 얘는 원자할 때 모습 그리면 이 그림에서 전자남과 그리면 이것이고 원자할 때 그때 모습이야. 저희는 그 양 몇 개? 3개. 양 3개. 그리고 중 몇 개? 이것이 총 6개지? 6개. 6개 입자가 원자에다 있으니까 양삼, 중삼. 자 이런 모습. 우리 그림 보고 그림. 뭐 뒤에 또 안 보이는 또 있잖아요. 하지 말고. 보이는 것만 좀 잘해주면 돼. 자 A는 양도 중도삼, B 플레는 원래 그 원자일 때 해봤자 는 양삼, 중삼. 그렇죠? 물론 이온도 해봤자 전자수만 변하는 것뿐이고 원자의 소개형수 안 변해. 그냥 이온일 때 다 똑같이 해도 양삼, 중삼이다. 그런데 그래서 오는 거 첫 번째 기억. 질량수는 B가 A보다 크냐? 라고 할 때 더하면 4 나오죠. 4. 그러면 6 나오죠. B가 더 크다. 그렇죠? 자 말고 얘는 B에 대한 이온이고 얘는 뭐야? 부호가 없지. 이건 왜 B에 대한 그 원자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 좀 잘 봐. 반복하다가 그림에서는 이제 이온 주어지고 문제 물어보는 것은 이제 그 원자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부호 잘 봐. 부호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호가. 그래서 질량수는 B는 6 그리고 A는 4. 물론 B가 이제 이온되어도 해봤자 질량수는 변화 없다. 통으로. 그래서 해봤자 전자는 더 나오다 보니까 원자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어. 통으로. 아무튼 기억 맞는 말. 니은. 자 A와 B가 같은 중의 원소냐? 나올 때 어떡하지? 일단은 이제 그 원소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원자할 때 모습을 잘 떠올려야 돼. 그리고 같은 주기에는 뭐냐면 해봤자 전자껍질 똑같으면 돼. 1주기는 전자껍질 1개, 2주기는 전자껍질 2개, 3주기 전자껍질 3개. 먼저 A는 원자니까 원자할 때 전자껍질 1개지. 그래서 얘는 1주기고 B는 껍질 1개네 라고 하면 안 돼. 자, 첫 번째 껍질은 전자 최대 몇 개? 2개 들어가. 근데 얘는 원자할 때는 전자 총 3개지. 3개니까 3개에서 2개의 전자는 첫 번째 껍질 들어가고 그리고 1개 남은 것에는 이제 두 번째 껍질 들어간다. 얘는 뭐야? 2주기. 쌤플했네. 다음 디귿.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인데 똑같은데? 똑같지? 틀렸네? 똑같아. 다음은 기억. 이러면 돼요. 자, 6번 문제. 지워버리고. 자, 그림은 6번 문제. 알파일자 산화시처럼 나타나다. 다시 알파일자라고 하면은 이것이 뭐냐면 헬륨 원자이다. 참고로. 또 알면 좋아요.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헬륨 원자이다. 헬륨 원자이니까 얘는 양도 종결되는 것은 기본. 그래서 헬륨 원자이 또는 그 알파입자 속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다. 같은 말. 그래서 산란, 퍼뜨리는 거. 그래서 쏴서 퍼뜨리는 거야, 이게. 그 실험이야. 쏩니다. 물론 얘는 빛이다. 빛 모습이야. 그래서 보낼 때 되게 다 통과하고 일부 약간 또 앞으로도 튕겨나간다. 중요한 거. 자, 일단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냐. 잠시만요. 검출된 알파 입자 수는 B의 지점이 A의 지점보다 크냐? 되게 다 통과한다고. 그래도 많아요. 맞는 말? 미안. 이 실험을 발견한 입자는 플러스 하나 띄고 있냐? 이것이 뭐냐면 햇볕이 뭐야? 원자핵. 저 원자핵 어떤 핵이 띄어? 플러스 띄어. 플러스. 맞는 말? 이 실험을 발견한 입자는 이것이 뭐라고? 원자핵. 원자핵은
어쨌든 원자 질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그 전자 하나의 질량은 되게 조금밖에 안 나가. 전자가 약 1800K 정도 모여야지만 양성자 또는 중성자 하나인 거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그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면 그냥 원자의 질량 거의 똑같다. 이렇게 봐도 돼. 그냥. 그래서 원이 맞는 말. 기억 맞고 2번 3번 4번 5번 5번 다음에 7번 문제. 자, 표현 장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량과 존재 비율 나타난다. 그죠? 그렇군요. 자, 존재 비율 나와져 있는데 이런 설명 올려서 뭐냐? 문제 없나? 질량수가 63 그리고 질량수 65네. 그죠? 근데 존재 비율이 69 그리고 31. 먼저 자, 중성의 수는 자 65짜리 구리랑 그리고 63짜리 구리는 누가 더 많은가? 같은 양 다른 양. 그죠? 그래서 그 중성의 수가 많을수록 질량수가 커진다. 맞는 말? 맞는 말. 3회. 자, x랑 y에서 누가 더 클까? 같은 양성의 수인데 중성의 수가 더 많은 거. 자, 아무튼 더 y 더 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이 63이고 65니까 이거 더 크겠네. y 크겠네. 맞죠? 자, 지금 자, 구리 평균 원자량은 두 개의 평균보다 더 작냐? 라는 건데 잘 보시고 만약에 존재 비율이 똑같이 50%면 응? 그때 값은 x랑 y 더하면 절반 평균가 나올 거야. 근데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이거 63짜리 그 비율도 크다 보니까 자 x 쪽으로 좀 더 치우칠 거라고. 자 우리 같이 보면 그래서 원자량 이제 x랑 y하면 두 개 존재 비율이 만약 50%면 좀 가운데 될 건데 보니까 저봐 정 가운데 비교다. 자 이거 정 가운데 갑자기 이게. 그래서 x에 대한 이제 비율이 더 크지. 크다 보니까 좀 더 x 쪽으로 좀 더 간다고. 그래서 얘보다 더 작다는 거야. 정 가운데보다 더 작다. 맞네. 오케이. 또 가면 돼. 5번. 우리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그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이 뭐 시험 점수가 아니면 뭐 7점, 뭐 시험 점수 90점입니다. 근데 시험 점수 70점짜리가 69번이고 69에 있었고, 그다음에 자 90점짜리 맞은 것이 총 31번 있었어. 했을까? 그럴 때 평균 내면 아무래도 70점 쪽으로 맞은 것이 더 많지? 많다 보니까 그 평균까지 정 가운데가 아니고 두 점수의 정 가운데가 아니고 좀 더 이제 70점 좀 더 치우친다고. 같은 원량이.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좀 더 치우치는데 약 보면 약 2대 2대 비율. 2대 비율이니까 이 x랑 y를 2대1로 내분하는 거 찾으면 돼. 내분. 2대1로 내분이니까 2대1이 아니고 1대2인 거. 1대2인 거 이렇게 돼요. 이렇게 1대2 되는 거. 이 값이니까 아무튼 원자량 이제 x랑 y에서 이제 3분동분 한 것이 약 3분의 1. 왜? 이 사이값에서 상분한 것이 약 3분의 1 정도. 3등분 한 것이 하나 정도 차지하는 그 이 정도값이 될 거다. 또 약간 추리하면 아무튼 정 가운데 아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답은 뭐야? 답은 5번? 5번. 해서 이어서 저거 해봤자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단원과 비교하면 내용 쉬워. 1단은 뭐 계산 문제 나오는데 여기는 딱 계산 문제 정리해봤자 기본 내용이 좀 쉬워. 거꾸로 말하면 이제 1단원 때가 되게 어려운 거야. 어려우니까 그때 막 그래요. 다음 8번 문제 8번. 어디 8번. 8번 길다. 길어. 자, 다음 응수 실험, 응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기억과 얘는 각각 가나의 결과는 하나고, 얘네는 형광을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표시 없네요. 가나 가정을 하나. 저거네요.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응수하는 결과 종류 설치하고, 그리고 자 전공의 스위치를 열고 형광판을 관찰하고,
다는 전기 스위치를 닫고 자 형판은 관찰했는데 전구 자 스위치를 열다 그 말이 뭐야 이게 전류 통해 안 통해 이 전구에는 전류 통해 안 통해 이거 봐야 돼 우리 스위치에 대한 그 전기기구 이건데 스위치 연 것이 이거고 스위치 닫은 거 아이고 닫은 것에 대한 전기기구가 뭐냐 이거다 이거 그죠? 열린 스위치 닫힌 스위치 누가 전기 통하는 거? 이게 전기 통하는 거 사실 말하면 진짜 열고 살 때는 마치 외부에 이런 거 전극이 없는 모습이야 그리고 스위치 닫으면 그때 전류가 흐르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나 동호는 외부에 어떤 전극이 없는 모습이고 다 동호는 외부에 전극이 있는 모습이고 전극이 없으면 그냥 쭉 가고 전극이 있으면 Q입니다. Q인데 전자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아무래도 플러스 좋아한다. 더 플러스 아래 있지?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아래? 아래니까 아무래도 아래니까 아래입니다. 아래 이거 아니고 아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기억과 얘는 나 다의 결과잖아. 기억 보니 저 무적이야. 니은의 형용사 나타나지 않고 일단은 자 기억은 좀 가운데 그죠? 일단 그 정선이 좀 가운데 가고 그때 뭐라고? 얘지? 그 니은 아니고 나 실험 나에 대한 결과고 나 이것이 나에 대한 결과이고 그러면 얘는 다에 대한 결과인데 그때 빛이 어디로 가고? 아래로 가 그죠? 아래로 간다 그렇군요 해가지고 자 문제 자 기억은 나의 결과는 맞죠? 나 맞고 다음 디귿 자 니은에는 평판 중심부터 아래쪽에 통이 나타나죠 맞죠? 그래서 전극에서 보면 살짝 전극에서 아래가 플러스야 아래가 플러스니까 전자는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또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밑으로 핀다는 거 만일 아래가 마이너스면 아래가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로 위로 가고 그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다음 디귿 이 실험을 통해 음수는 마이너스 전자를 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죠? 플러스 극적으로 휘니까 마이너스 전기 뛴다 맞죠? 봐봤네요 들어가다 우리가 우리 보면 이제 내가 빠른 진도 때문에 우리가 페이지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협상입니다. 이 내용 잘 보게 되면은 그 고1 때 배운 그 이제 궤도 모형, 전자 껍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 이제 최신 버전도 나와 참고로.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데 일단 뭐 잘 보면 일단 5강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협상. 하자. 감사합니다. 5강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협상. 감사합니다. 지우고. 자 보면은 1번 네모가 뭐냐면 보어인데 보어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그 모습을 볼 거죠. 먼저 우리가 사실 원자 모형 변천인데 원자 모형의 변천은 제일 처음부터 하면 돌선. 돌선은 그 원자선. 원자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원자 본거산이야. 연도가 1803년이야. 지금 거의 200년 더 된, 220년 더 된 그 모습이야 이게. 220년 된 모습인데 그러니까 100년 전만해도 지금과 기술 엄청난 차이인데 거의 그거보다 또 100년 전이니까 엄청난 또 그 과학기술 차이가 있었었냐? 그 원자를 봤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가설인데 돌선에 관한 원자는 공모습이고 그리고 시간이 약 100년 정도 지나서 1897년 그때 돌선 톰슨 이 사람이 응수선 실험 통해서 실험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 전자 발견해. 그것 때문에 원점을 발견해요.
그래서 플러스 띄고 있는 덩어리에 전자 붙은 거. 이것이 뭐 푸딩 모양 그래? 푸딩 모양.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시간도 좀 더 지나서 1913년 아니 11년 그때 러더포드 이 사람이 자 알파 입자 산란실험 그렇죠? 알파 입자 산란실험 무엇을 발견한다고? 원자핵 발견한다.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했는데 이때 러더포드가 이제 그 말한 그 원자 모형은 가운데 플라스틱 은 원자핵이고 전자 돌고 있는 거 그죠? 돌고 있는 전자 이것이 이제 행성 모형인데 앞타임에서 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과학적 지식으로 빗대어서 말하면 어떤 물체가 이제 운동할 때 에너지를 소비해가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 뭐 움직이려면 우리 뭐 잠시만 움직이려면 에너지 소비하고 그래서 휘발유 다 소비해가면서 다 운동하는 모습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기 움직이려고 하면 전자도 에너지를 이제 소비해가면서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내보내가면서 운동한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원자에서 어떤 에너지 방출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전자다 보니까 뭐 큰 에너지보다 조금만 미세한 에너지인데 그것이 주로 이제 전자핵방. 또 전자핵방 모습으로 에너지 내보내면서 이 전자가 이제 돌아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전자가 에너지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원자핵과 충돌하는 거. 그런 모습이 딱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발견 안 돼. 나가는 에너지도 없고 또한 원자핵과 전자의 충돌도 없어. 없으니까 러더포드 경우는 분명히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도는데 왜 그러지? 뭐 이상하다는 거. 그것을 보어가 그것을 아이를 내는데 어떻게 했냐면 보어가 사람이 수소 기체통에서 나온 이제 선스펙트럼. 보어는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서 실험해주면 수소예요. 그래서 보어 경우 수소를 했을 때는 다 맞아. 다 맞는데 수소가 아닌 경우는 약간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약간 수정도 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아무튼 보어 경우에는 수소에 대한 선스펙트럼 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한 그 그림 보면은 그래서 수소 방정환이 뭐냐면 여기 수소 그러니까 유리관인데 수소를 좀 집어넣고 여기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줘. 그래서 전압 해봤자 전기 에너지 쓰는 모습이야. 그러면 수소 원자 그 보면 플러스 뜨거운 원자핵이고 그때 돌고 있는 전자인데 전자 에너지 먹은 거예요. 먹으면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그 바깥으로 나간 이제 전자가 다시 또 안으로 또 들어올 때 그때 에너지 방출해. 방출하니까 하필이면 그 에너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빛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거 보시면 빛난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간 이제 그 수소 원자 수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일본 조금만 집어도 엄청 많이 다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어떤 수소 원자의 전자는 에너지를 먹어서 전자 바깥으로 나오고 또 그런 원자가 한두 개 아니고 되게 많이 있다고. 많이 있는데 누구는 나가니 전자가 다시 또 들어오면서 에너지 또 내보내. 하면서 이렇게 빛나게 돼. 빛나는데 그 슬릿. 자, 슬릿이 뭐냐면 슬릿은 미세한 조그만 틈이다, 틈. 그러니까 슬릿에서 뭐 특별한 거 없었냐? 그냥 틈을 왜 하냐면은 일부 빛만 통과하라고. 그 빛만 조금만 가라고. 틈 만드는 거. 성적에서 슬릿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유리판에다가 그래서 유리판에다가 이제 그 그름 다 만들어 그름. 우리가 뭐 양초 같은 거 세우면 그름 나오지? 그름 뻥 나오지? 그래서 유리판 전부 다 그름 유리판. 그름 전부 다 칠하고 그름으로. 그 다음에 그 커터칼로 한번 딱 그으면 돼. 그 정도 되는 그 틈이야. 이렇게. 그래서 되게 얇은 틈이다. 그 얇은 틈으로 빛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수소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에서 되게 일부만 나와. 일부만 나오는데 빛만 나오는데 이 빛을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이거 분광기. 그렇죠? 분광기. 그럼 그때 보는 그때 스펙트럼 모습 보는 거야. 그것이 이제 보면 우리 책도 나와요. 마우스야.
보세요. 움직여.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 이거? 그 결과된 것이 분명 우리 그 바로 위에 나오는 검은색 그 검은 칠해준 거 이거. 됐나? 이것이 왜? 선 스펙트럼. 이때 그 밝은 선. 밝은 이 선이 이것이 뭐냐면 수소 원자 내에는 전자가 에너지 내보내는 그 부분이야. 그래서 수소 원자 내에는 전자가 에너지 내보내는 그 부분이 곧 이 부분이다. 저 내보내는데 보니까 그 내보내는 에너지가 전부 다 모든 영역이 아니고 모든 영역이 아니고 일부만 내보내죠. 그 말이 또 뭐냐면 부호가 생각할 때 그리면은 원자 내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곳도 전부 다 아무 데나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이제 그 특정한 곳에만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이해가나? 그래서 전자가 이제 아무 곳에 다 있지 않고 특정한 곳에만 있는 거다 보니까 특정한 곳에 대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고 그 특정한 곳이 아니면 전자가 그 곳에 에너지 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가 불연속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전자가 이제 원자 내에 다 있는 모습인데 해봤자 거기는 약간 도는 모습인데 그 경우 수소의 선스펙트럼 분석에서 나오는 그 선점 때문에 있는 거.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선 모습을 통해서 원자 내에는 전자가 특별한 곳에 있고 그 특별한 곳을 말할 때 얘를 전자껍질이라고 말해. 그 전자껍질에서만 전자가 존재한다. 이런 그림 그리면 플러스 뜨고 있는 원자에게 똑같이 전자가 다 도는데 차이가 뭐냐면 궤도가 없고 궤도가 있는 거야. 색깔. 선택.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선택. 6번. 오케이. 목소리 삐뚤어졌다. 아무튼 뭐 수소니까 수소는 원자가 몇 번? 1번. 1번이니까 전자가 한 개지. 한 개니까 그리고 수소는 합해서 주기롭수 1주기. 그 껍질 한 개. 껍질이고 다시 무작위 맨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선택 1번. 얘는 뭐냐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하나 다 도는 모습이야. 이것이 수소 원자. 차이가 뭐냐면 궤도가 없지. 그냥 임의로 다 돌고 하는 거. 얘는 특별한 곳에만 도는 거. 그거다. 물론 전자 껍질은 필지 있는 것은 아니야. 껍질 보인다 그것이 아니고 원래는 없지만 이제 그 원자의 구조를 설명할 때 그 전자가 있는 것을 설명할 때 그 껍질 궤도라는 그 전자 껍질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이 껍질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많이 있다.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 껍질은 우리가 볼 때 배웠어. 안쪽 껍질은 에너지가 작은 쪽, 바깥쪽 에너지 큰 쪽. 그리고 돼 있어서 전자가 에너지 먹으면 바깥 궤도로 가고 또 전자가 에너지 내보내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전자가 이동할 때 그때 잘 보시오 이게 껍질. 물론 그 껍질 간격이 다 일정한 것이 아니야. 점령 갈수록 더 좁아져 통으로. 그리고 껍질 거의 무한대니까 또 가다 보면 어느 그 지점에 거의 막 수렴하는 그 모습 때 통으로. 그래서 안쪽에는 전자 바깥쪽으로 갈 때 자 예를 들면 저거 그렇죠? 다 날리는데 이거 날리면 이때 그 뭐 정치적 반응 없습니다. 그죠? 바이든 분필가루 바이든 그러면 그 건강에 안 좋아요? 이런 뭐지? 바이든 날리면 몰라? 다행이다. 알면 정치 관련된 거. 그래요? 자, 그래서 안쪽에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갈 때, 또는 에너지 더 먹으면 더 가자. 더 갈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전자가 쭉 가는 것이 아니야. 그냥 뿅 가다. 그래서 순간도 가능하다. 자, 나이 실험. 내가 여기서 쫄러 간다. 가자. 갔지? 갔을 때 내가 여기서 갈 때 그 사이에서 내가 보여? 보이지? 안 보일 수 없지? 안 보인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그죠? 여기서 이리로 갔을 때 내가 중간에 이동하는 건 전부 다 보인다고.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그냥 순간이동 못해.
순간이동 못하는데 전자처럼 되게 조그만 것들은 뿅 간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순간이동 가능하다. 그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자 쭉 가잖아요. 가면 여기도 다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자처럼 되게 조그만 그 입자들의 경우는 이동할 때 순간이동 가능하다.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할로 좀 꺼봤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선 스펙트럼 보인다는 거예요. 참고로 보면 이때는 에너지 먹어서 나간 거니까 얘는 흡수 스펙트럼 모습이고 거꾸로 바퀴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이제 방출 스펙트럼 모습이다. 그래서 똑같은 선이 있는데 그 선이 검은색이냐 아니면 칼라냐 차이하기. 검은색이면 흡수, 선이 검은색이면 흡수, 선이 칼라면 얘는 방출. 물론 이제 우리 교재는 그러니까 수특에서는 이제 흑백이다 보니까 뭐 햇빛도 단색이다 보니까 어떤 뭐 색깔 차이가 없는데 빨간색 그냥 그 검은색 아닌 흰색 정도로 이렇게 알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만 책에 나온 내용 좀 보면 내용 보자. 내용 보자. 어디가 되니? 껍질. 내용도 더 설명도 필요한데 좀 쉬었다. 자, 그래서 자 보자.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껍질, 전자 껍질에 대한 거. 궤도 껍질에 대한 건데, 그 껍질에서만 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포인트야. 그리고 이제 전자는 껍질을 이동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뿅 하는 거 가능하다.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 수능특강에서는 그 아무래도 수능 대비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용만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가지고 일단 추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냐면 이제 완자 책에 있는 것 좀 보려고 그래. 완자. 그래서 완자 교재의 내용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나중에 3월달 되면 다시 또 해서 나중에 아마 한 5월달 되면 그때 다시 또 할까? 그래서 완자 교재에서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이것은 기본. 물론 지금 당장 하는 그 1학기 기말고사 시험통에 들어갈 내용인데 재수가 없으면 1학기 중앙서 때도 들어갔었지만 그 확률이 거의 이제 낮아요. 엄청 낮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완자 교재의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로 그러니까 그 보호에 대한 그 원자 모형이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수소예요. 수소를 했다는 것이 포인트고 그리고 수소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전자가 한 개다. 그래서 단전자 원자라는 거.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전자가 2개 이상의 원자의 경우는 수소로 말하는 이제 전자 껍질 그 모습과 딱 다르게. 그것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보완되는 것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일단 먼저 자 보호의 경우 일단 이제 그 수능특강 문제집은 이제 단색이고 그다음에 완자는 이제 칼라인데 학교 시험 문제도 흑백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완자 나오는 칼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흑백으로 좀 인식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으면. 그리고 무슨 이제 합니다. 중요한 거. 일단은 저기 그림 그리다. 난감하네. 그 원자이고 선택 몇 번? 5번. 5번? 아닌데? 5번. 그래서 원자핵 또 몇 번? 네, 그래서 몇 번? 6번? 6번. 전자 껍질인데 그 전자가 그 각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 값에 대한 그 식 표현은 전자가 첫 번째 껍질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그래서 각 전자가 껍질에서 갖는 에너지 값을 우리가 쓸 때 EN 해가지고 얘에 대한 식 표현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 너무 유리하다. 크게 다시 이 N제곱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912 킬로 줄 퍼 몰
해주면 돼. 됐나? 이 식에 대한 의미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인데 마이너스고 그리고 이제 1412 분자의 1412 다음에 여기 n 제곱이네 라고 할 때 이때 n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그 궤도 껍질 넘버야. 오케이? 첫 번째 껍질은 n이 1 되고 두 번째 껍질은 가장 안쪽 궤도에는 첫 번째 껍질이 n이 1 되고 두 번째 껍질은 n이 2 되고 세 번째 껍질이 n이 3 되는 거. 잘 보면 그 껍질에 대한 넘버에다가 제곱으로 제곱이 포인트다. 그죠? 그리고 보니까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마이너스야? 자, 마이너스는 에너지 있어 없어?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 있는 것이 지금 마이너스야. 이상하지? 라고 할 때 이것이 뭐냐면 좀 약간 좀 생각 좀 잘해야 돼. 이거 어려워. 마이너스 마이너스 티가 안 나. 마이너스 붙는 것이 뭐냐면은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작다는 거. 이거 아까 그 수학 시간에 그 무한대 안 배웠지? 무한대. 그래서 자 무한대는 그 수가 얼마야? 얼마가 무한대야? 1000 이상? 1억 이상이 무한대. 아닌가? 뭐 1조 이상이 무한대? 무한대가 얼마인데? 그냥 엄청 큰 거야. 그죠? 뭐 어떤 문제 얼마 이상인데 할 거 그냥 큰 거. 그죠? 아무튼 큰데 다시 말하면 보자. 껍질이 몇 개 있게? 물론 내가 그림 총 3개 있지만 원자 내에 있는 전자 껍질은 물론 실제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실제 뭐 있다가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 부호 그 궤도 모양을 하면 원자 내에 있는 전자 껍질에는 몇 개냐면 그냥 해도 무한대. 무한대고 보시고 하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게? 2무한대? 무한대.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 무한대. 무한대 제곱인데요? 현재 무한대야. 무한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기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 궤도의 넘버는 해봤자 무한대. 그 넘버를 다 집어넣어. 집어넣는데 무한대 제곱이지. 합쳐 뭐야?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분의 어떤 이제 상수된 모습. 1은 얼마게? 무한대분의 1 얼마? 거의 얼마게? 해봤죠? 무한대분의 1 얼마 나오게? 리미팅 해야 되나? 아무튼 0. 분자가 이제 뭐 1이라는 어떤 특정한 수인데 분모가 엄청 크니까 해봤자 0은 다 똑같은 거. 그러면 무한대분의 1000은 얼마? 0. 다시 말하면 뭐죠? 제일 바깥궤도. 그래서 무한대, 제일 마지막 이름이 무한대. 무한대 궤도에 대한 에너지 값이 얼마? 빵. 내 말 이해가나? 저 바깥궤도, 저 바깥. 해서 쭉 해서 무한대. 그래서 n이 궤도 넘버가 무한대. 인 것에 에너지 얘는 얼마? 빵. 그리고 자, 안쪽 궤도는 바깥쪽보다 에너지가 작다니까 저 가장 클 때 에너지를 0으로 하면은 그죠? 안쪽은 에너지가 더 작고 작다 보니까 마이너스 나오지. 가장 큰 것이 이제 0이니까 안쪽이 에너지 큰데 양수하면 이상하지? 그래서 제일 바깥에 그 제일 마지막 궤도가 이제 에너지 가장 큰 건 그 값을 0으로 하면 안쪽은 마이너스라는 거.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것식은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약간 뭐 이제 그 수학적 영역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가 참고로 내가 한 것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붙는 이유가 뭐냐면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작아지니까 그렇게 마이너스 붙어요. 그리고 n 제곱이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 적는 게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문제마다 보면은 각 궤도에 대한 이제 그 넘버를 이제 제곱을 하고 이 제곱된 수를 이제 그 1312 나누는데 쓰고 하는 것은 아니야. 다시 말하면 그냥 1312 나누기 n제곱 항상 그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어떤 비율을 구하는데 해봤자 이것을 분자는 해봤자 항상 늘 1310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수 어떤 값을 대신해. 뭐 k랑 또는 r 따로 이제 다시 대체해서 다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는 항상 이제 이 값을 통해서 계산한다라고 보지 말고 그냥 나머지 값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본다는 것이 포인트. 그렇습니까? 문제 첫 번째 궤도는 에너지 얼마인데?
라고 할 때 첫 번째 것도 해봤자 그죠? n이 1이니까 1제곱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 해봤자 그냥 마이너스 1312 kJ/mol. 두 번째 꼭지는 자 에너지 얼마인데? 라고 할 때 두 번째니까 n이지? 이 집어넣으면 4분의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312 해주면 돼. 그러면 4분의 1312 얼마인데? 라고 할 때 뭐 나누기 4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분수로 그냥 쓰면 돼. 그죠? 그래서 분자상선 이제 1312 모습 그냥 놔두고 나머지만 잘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잘 비교하면 돼. 그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근데 이 궤도에 대한 넘버, 그죠? 넘버. 궤도에 대한 넘버. n이퀄 얘는 첫 번째는 n이퀄 1, 첫 번째 n이퀄 2, 첫 번째 n이퀄 3 들어갈 때 그때 이 궤도 껍질에 대한 숫자 저것이 뭐냐면 저거 이름이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 주 양자수. 그다음에 주 양자수라고 한다. 오케이. 이거 양자역학 들어봤지? 양자역학. 그것과 관련된 거야. 양자역학은 어려워요. 나도 뭐 이제 뭐냐 그쪽으로 공부한 적 없지만 딱 봐도 왠지 어려워. 왜냐면 그냥 그 원자에 대한 것도 원자에 대한 것도 그냥 뭐 어려운데 그 양자에 대한 거 양자역학 하면 뭐 이제 뭐 그냥 가볍게 수박 겉핥기 말고 그냥 수박 겉보기 정도 뭐 한 것도 너무 어려워. 또 수박 겉보기 정도로 우리가 좀 알면 돼요. 뭐 전공이 아닌 이상 한데 라고 할 때 그래서 양자 수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양자수라면 어떤 뭐 전자를 표현하는 그 어떤 수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전자가 있는 것은 띄엄띄엄이지, 띄엄띄엄.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있고 똑같이 양자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불연속에 대한 어떤 수라고 보면 되냐, 그렇죠? 그 중 하나 이제 중요한 수, 좀 이따 나중에 딴 것도 나오게. 아무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끝나서 아닙니다. 전자가 자 바깥 궤도에서 안쪽 들어올 때 그때 에너지 방출하지. 에너지 방출하는데 그때 전자가 내보낸 에너지 해봤자 주로 이제 그 전자기파 모습으로 내보내는데 전자기파가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전파 같은 거 다시 말하면 그것도 뭐냐면 빛, 응? 빛이라고 하죠. 빛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에너지 표현은 해봤자 전자가 이제 안쪽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에너지가 이제 이라고 얘는 식 표현은 이거 모르면 시험 문제 거의 그거 못 풀었냐? 딱히 뭐 이제 이것이 뭐 한 개 뭐 조그만 뭐 줄여서 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사이드 뭐 기능 플러스 정도? 그래서 조그맣게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그 빛에 대한 에너지 식은 이는 HF라는 거 중요. H가 뭐냐 얘는 그 상수야. 프랑크 상수고 상수니까 상수분도 이렇게 알면 돼. 그 값이 얼마더라고 까먹었다. 6.67 맞나? 까먹네. 아무튼 상수야 상수고 F 이것이 뭐냐 F는 진동수 그죠? 진동수 동수야. 그래서 이제 그 빛에 대한 진동수라는 거 그죠?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상수 곱하기 이제 진동수가 곧 에너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수니까 그 값이 변함없고 다음에 우리 책이 없을까 아마? 지금 이 사이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 이 사이 이거 사이에 들어갈 내용 그 사이 들어갈 내용이 우리 수특에서는 없어요. 어디 지금 뒤에 나오는 건 모르겠네. 안 나와서 설명해 줘야지. 없어. 다음 단은 또 뒤에 나오니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가 약간 관련돼서 좀 봐야 돼. 그래서 또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도 크다는 거. 진동수에 비례한다. 봐봐. 얘는 그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전제법칙, 그러니까 주양자수의 제곱에 이제 반비례되는 모습이야. 그래서 제곱 반비례고 얘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 그래서 진동수 두 배 크면 에너지가 두 배 큰 거. 진동수가 낮으면 에너지 적은 거. 그렇죠? 그럼 또 합니다. 뭐냐면 그 빛은 파동이야. 빛은 파동이고 파동에 대한 이제 속력 구한식은 파동에 대한 속력 구한식이 뭐냐면 얘는 저희는 속력이다 보니까
시간분의 거리. 그죠? 우리가 파동에서 시간에 봤자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 그죠? 그것이 뭐냐면 주기. 주기고 주기는 이제 우리 있을 때 그 기온 T 테라스 T분에. 그리고 한 번 진동할 때 그때 나간 거리. 이것이 뭐냐면 파장. 파장인데 이 파장을 쓰는 그 기호가 뭐냐면 그 그리스 문자가 있어 그 알파 베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그 이제 람다. 그리고 마치 한문으로 보면 뭐 그냥 드립자. 그래서 똑같냐?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을 하면 파동의 손의 구간수인데 빛도 파동이야. 그러니까 빛이 이제 파동에 대한 파동인데 빛에 대한 속력을 구할 때 우리가 그 빛에 대한 속력에 대한 기호는 소문자 C 쓴다. 빛 경우는 이것이 V보다는 이제 소문자 C 써. 소문자 C 씁니다. 이거. 오케이. 그리고 자 주기랑 그리고 진동수 서로 역수관계. 역수니까 C는 람다 F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모르면 안 돼. 분명히. 우리 책에는 수특에서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약간 변형시키면 F는 람다 C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것을 F 진동수를 여기다 집어넣는 이 시간에는 H가 현재 상수 거기 람다분의 C가 돼요. 근데 빛의 속력도 얘도 상수야. 그래서 진동에서 빛이 빛의 속력인데 뭐 이제 해봤자 뭐 30만 km 퍼 세크 초속 30만 km. 그래서 상수 얘는 변수. 그래서 잘 보게 되면 빛에 대한 에너지는 파장이 길면 더 작고 파장 짧으면 더 크다는 거예요. 또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 크고 진동수가 적으면 에너지가 더 작다는 거. 중요한 거. 그죠? 중요. 그래서 이 시기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거. 그것이 이쪽 단원에서 있는 이제 전자전이 할 때 그때 에너지가 출입하지? 그 에너지 출입할 때 서로 다른 그 전자가 이제 뭐 출입할 때 이동할 때 그때 그 출입하는 에너지 크기의 비 그것은 진동수의 비는 몇 대 몇이냐 또는 파장의 비는 몇 대 몇이냐 물어봐. 그때 다 구해야 돼. 먼저 에너지 합성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동수 또는 이제 그 파장의 어떤 관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첫 번째 이거다. 만약 전자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가려고 하면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이 집어넣는 거 또 3 집어넣는 거 그 에너지 값 있지? 그 값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진짜 더 줘야지만 또는 그만큼 빼야지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제일 먼저 먼저 구해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물론 얘는 상수니까 무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뭐 전자 뭐 이동할 때 그때 에너지 값을 비교해서 그것은 이제 그 진동수의 비는 몇 대 몇이고 또는 파장의 비는 이것은 몇 대 몇이야. 딱 구하는 거. 생각. 이것은 먼저 보고 해야 돼. 그다음에 시험지 경우는 쉽게 안 내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진동수의 비보다는 주로 이제 파장의 비 잘 물어봐. 물론 우리 그 수특에서는 딱 이런 파트만 그 내용 없는데 나중에 완전로 하면 그때 나와게. 그 다음 주 이것도 기억하고 다음 또 끝나고 아닙니다. 또 있어요. 우리 그 이제 수특에서 없네요. 없는데 또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모르면 안 되는데 수특에서 문제 나오지 않을까? 문제가 없잖아. 좀 빠졌나 내용이? 이렇지?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추가로 모르면 안 되네요. 다시 또 합니다. 이탈 것 같아요. 다 합니다. 잠깐만 나오잖아 이거 지금. 나오는데 이거 빠진 것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이거 왜 없지 여기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얘는 그 완자 교재인데 그 완자 교재를 보면 이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네 번째 각 껍질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사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이제 책을 외워서 다 집었는데 이거 다시 말하지만 이 1310 이거 통해서 값을 구하려 하지 말고 분단 냅두고 분모만 잘 변형만 잘 시키면 돼. 서로 하는 이제 그 에너지 값을 잘 비교하면 돼요. 지금 뭐냐면 잘 한다. 전자가 자 바깥 게이트 안쪽 들어올 때 그때 에너지 내보내고 그죠? 그때 해봤자 뭐야 빛인데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하면은 항상 눈에 보이는 빛이 전부 다가 아니야.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이 뭐냐면 가시광선. 근데 안 보이는 빛이 더 많은 정도. 뭐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 또는 뭐 빛의 진동수. 많은 종류의 빛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은 되게 일부. 이만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빛이야. 그것이 이름 뭐냐면 가시광선. 가시광선 그죠? 가시광선 눈에 볼 수 있고 이것이 어떤 말 뜻이냐면은 그 볼시 보는 것이 가능한 빛이다. 그 말 뜻이야 이게. 나머지는 눈에 안 보여. 오케이? 혹시 뭐 자외선 또는 적외선 눈에 보이나? 안 보이죠. 우리 사람 해봤자 칼라에서 이제 가시광선 이거만 딱 보인다. 가시광선 이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무지개 색깔 떠올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란 뭐 알죠? 색깔 많다. 색깔이 많네요. 물론 이제 정확한 색깔 없지만 이제 거기 보면 주, 색깔 이상하다. 색깔 이상하지. 허옇다. 티가 좀 이상하지? 넌 실패. 나는 그죠? 이것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 색깔이. 이것을 벗어날 빛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한 가지. 뭐 기본 상식경 우리가 시험에 나온 내용이야. 그래서 시험 나오니까 무조건 외워도 그것이 아니고 기본 상식으로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빛의 경우 우리가 이제 그 파장에 따라서 좀 구별을 하지만 이제 뭐 진동수에 따라서 구별할 때. 자 일단 빛은 파동이 내는 성분 평파니까 이거 파도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또 파장이 짧은 거 또 파장이 긴 거 다 달라요. 파장이 가장 짧은 거 파장이 간다. 파장이 짧으면 쟤는 되게 큰 거다.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감마선은 우리가 그 이제 방사선 치료에 쓰는 거. 우리가 뭐 항암 뭐 치료하지? 그것이 우리 감마선. 쟤는 되게 셉니다. 잘못 쓰면 사람 죽어요. 우리가 뭐 방사선 유출할 때 그때 저런 거 나오면 죽어요. 이것보다 에너지 좀 적은 것이 뭐냐면 X다. 이거 X레이야. 선이 이제 레이다. X선도 많이 쩌면 사람한테 안 좋아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X선 촬영할 때 그전 해봤자 뭐 딱히 뭐 티 안 나는데 그게 이제 다른 기간 되게 많이 촬영하면 몸에 안 좋아. 그래요? 얼마 전에 보면은 그 호주에서 그 세슘 이제 이만큼 분실한 거 있었거든. 거기서 이제 그 방사선 나오는데 뭐더라 뭐 1시간인가? 가까이 있으면 1시간만 가까이 있으면은 1m 있는 거 가까이 있으면 이제 X선을 이제 되게 많이 쪼인다는 거 똑같은 거 같은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나쁜 빛이 많이 더 쪼이는 거야. 그럼 재수 없으면 이제 재수가 없으면 안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빛인데 눈에 안 보이는데 에너지 되게 큰 거야. 그럼 또 한다. 이것보다 에너지 작은 거 우리가 어떤 것도 배우면 자외선. 그리고 또 뭐냐면 또 가시광선. 뭐 벗어나요 가시광선. 또 뭐가 있는 적외선. 적외선. 나머지 또 뭐 다 전파인데 보면 마이크로파. 사실 또 이제 그 라디오파도 많은. 그럼 다음에는 전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는 제가 여기 접시가 이거 너
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인데, 먼저 과시형은 이거다? 과시형은 이거고. 저기선은 다음은 자유선인데, 먼저 한쪽으로 보이는 저기선. 이게 지금 뭐냐면, 저건 이제 빨간죠, 붉은죠? 얘는 바깥에. 그래서 빨간색 바깥쪽에는 빛이라는 거야. 눈에 보여? 눈에? 안 보인다? 얘만 눈에 보이고 나머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계 같은 거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저기선 카메라 뭔지 알지? 그 색깔에서 뭐 빨간색 온도 높고 파란색 온도 낮고 하는 거. 그럼 지금 거야, 저기선이야. 얘 눈에 보여? 눈에 안 보인다. 맨눈으로 안 보이고 기계 통하면 그나마 영상에서 그리고 화면으로 그나마 좀 볼 수 있고. 이것이 어디냐면 여기 저기선입니다.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그 빛이야 이게. 자, 다음에 자 자외선 이것은 자가된 그 보라색. 그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빛이다. 이쪽 바깥쪽에 있는 빛이 자외선. 오케이? 문제 그러면 자 자외선과 그리고 저기선 두 가지 비교하면 자 에너지 누가 더 클까요? 자외선 저기선 비교하면 에너지 큰 거 누굴까? 그죠? 파장인데 파장이 짧고 파장 긴 모습이지?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 어떻게? 에너지는 더 크다는 거야. 그리고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더 적고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 에너지가 커요. 자, 에너지에서 그리고 또 있다. 자, 두 개에서 파장을 비교하면 되죠. 파장 누가 더 길어? 그죠? 파장이 는 짧고 파장이 길다. 다음 또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 경우는 누가 더 많냐? 근데 파장이 더 짧을수록 더 많이 더 진동하는 모습이야. 진동수는 크다. 진동수는 더 작다. 이거 기본. 그래서 자외선은 이제 그 저기선과 비교할 때 에너지도 크고 그리고 자외선이 에너지 큰 이상은 진동수 또한 크고 그리고 이제 파장은 더 짧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자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에너지 내보내는데 중요한 거 전자가 그 두 번째 이상 껍질에서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무튼 껍질이 두 번째 이상 껍질에서 첫 번째로 들어올 때 내가 이해가나? 그래서 전자가 이제 들어올 때야 그렇죠? 들어오는데 아무튼 첫 번째 궤도로 들어올 때야 그래서 첫 번째 궤도로 들어오니까 두 번째에서 들어오든지 또 세 번째에서 들어오든지 그래서 n이 껍질 넘버가 3이다. 이거 미안해. 2 이상에서 첫 번째 껍질로 들어올 때 그때 에너지 내보내는데 그때 에너지 내보내는 그것이 어떻게 내보내는 얘는 곧 자외선. 자외선으로 제 에너지 내보내는 거. 왜 그래? 우리 그 수도에는 없지만 완전 그냥 내신에서는 기본. 좀 더 해봤자 수소에 대한 거. 수소에다. 또 자, 세 번째 이상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들어올 때 이때 내보내는 에너지는 얘는 가시광선으로 내보내고 다음 또 n 이퀄 4 이상에서 n 이퀄 3으로 들어올 때 그때 내보내 에너지는 저기선으로 내보낸다. 그럴 때 이렇게 2 이상에서 1로 들어올 때 n이 1로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이때 계열인데 그때 계열을 이러면 어떤 계열을 말하냐면은 라이먼 계열 이거를 라이먼 계열이다. 이거 라이먼 계열 해봤자 자외선 영역이야. 그래서 자외선 영역으로 내보내는 빛을 뭐라고 하게? 라이먼 계열. 그렇죠? 라이먼 계열의 빛이다. 오케이? 다음에 자 이거 3 이상에서 2로 떨어질 때 그때는 가시광선으로 빛을 내보내는데 이때는 우리가 말할 때 발머 계열. 발머 계열이다. 그렇죠? 물론 지금 당장 시험 아니고 이제 5월달 이런 거야. 한 7월 초 시험이니까 앞으로 5개월 정도 이제 까먹으면 안 돼. 다음에
자, 4 이상에서 3 떨어질 때 이때는 저기서 내보내는데 이때는 이제 얘는 그 파션 결이라고 그래. 파션이에요. 그래서 라이먼, 발먼, 파션.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영역이고 이것은 계열이야. 다 똑같이. 자, 2에서 1로 떨어질 때, 다시 2 이상에서 1로 떨어질 때, 들어올 때, 그때는 자외선 영역, 그리고 라이먼 계열. 오케이? 시험 문제 보면은 어떤 영역인지 또는 어떤 계열인지 다 물어봐. 물어보니까 바꿔쓰면 안 돼? 바꿔쓰면 큰일 난다. 라이먼 영역이 하면 틀린 거. 또는 자외선 계열은 또 틀려. 다음 또 3에서 1로 떨어질 때, 그때는 3 이상? 3 이상에서 1로 떨어질 때, 이때는 가시화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내보낼 때는 우리가 발머 계열. 우리는 가시화선 영역이고, 다음에 N 그 4 이상에서 3으로 떨어질 때, 그때는 우리 말 때를 우리가 파센 계열. 우리는 그 정기선 영역이고, 그 기억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잘 기억해. 해보자. 라이먼, 발머, 파센 파자 분들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그냥 그 어머님 술 좋아하시나 혹시? 그래? 다행이다. 사람이 술 먹으면 뭐가 돼? 개가 돼요. 사람은 개구나. 왜요? 사람 이름이야 지금. 사람은 개. 물론 개가 이제 이 여의가 아니고 이제 내가 말하는 개는 아이인데, 아무튼 다른 사람 우리 해봤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개입니다. 사람은 개이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봤자 두 개에서 한 가지만 정확히 알면은 나머지 우리가 다른 거 다 쓰면 될 거니까. 또 사람은 개이다. 사람은 개. 멍멍. 그렇군요. 또 끝나가서 아닙니다. 그 설명도 있었던 거다. 좀 지워야 돼. 널 지우려고 그래. 널 지워야 해. 참 내가 보면은 맞다. 여기 있나? 어디야? 광진구. 내가 어릴 때 살던 데가 어디냐면 그 성동구. 바로 옆에. 광진구 지금도 어린이대공원 있나? 초등학교, 중학교, 한 고등학교? 기억 안 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소풍 올 때 나 어린이대공원 자주 왔어. 처음 올 때는 몸으로 이제 버스 타고 오고, 나중에는 중학교 때는 이제 그냥 걸어고. 그 정도로 자주 오던 곳인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보면 저는 얘기한 적 없죠.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미술 선생님한테 미대까지 안 되네 해서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약간 타이밍이 약간 좀 애매하지만 내가 좀 약간 생각을 좀 약간 달리했으면 난 미대까지 몰라. 미대. 2번이었는데 거기 걸었거든. 그래서 나의 이제 미술 실력 봐봐.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보면 미술이라고 하면 그것이 뭐냐면 본인이 그린 것에서 남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전달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그리면 상대방이 이거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인식하면 잘 그림. 오케이? 그럼 자, 잘 보시고 잘 보시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실패. 다시. 이거 뭐게? 거북이. 맞잖아. 거북이는 이제 등에 보면 어떤 문이 있고, 사람은 문이 없죠? 이거 자라구나. 자라인데, 여기 머리에 보니까 뭐 쓰고 있네? 사람 머리에 뭐 쓰는 것은 뭘까요? 모자 말고? 가발. 가발이고, 보니까 이제는 또 그림 또 그려야지. 그림. 실패. 그럼 실패. 이거 어떡하냐? 이거 실패 좀 없었네 이거. 뭘까요? 아니구나. 프레펜인데 자라 가발. 자라가 쓴 가발로 무엇을 해먹냐면 파전. 파전.
기억해? 모르면 안 돼? 이게 지금 뭐냐면 자라 가발로 파전을 해먹는 거. 그죠? 자외선. 라이면 계열. 그죠? 라이면 계열. 그리고 그 가시화산은 발로 계열. 그죠? 그리고 적외선. 전 아니고 적. 네? 그 따지면 안 돼. 적외선 계열은 뭐야? 파신 계열. 그죠? 자, 앞에 글자 따지면 다 외우면 돼. 근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라. 아이, 색깔 똑같다. 색깔이 이거. 그래서 자라 가발로 파전. 오케이? 잘 이거 아무튼 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소수정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단어 좀 더 기억해야 돼. 수능에서는 소수정 안 나오니까 대충 뭐 약간 기억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소수정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돼. 3 이상에서 1로 떨어질 때 그때 나오는 영역은 뭘까요? 물어봐. 뭐라고? 가상상. 영역. 그때 계열을 뭐게? 계열. 멍멍이. 그러니까 뭐 사람. 그래서 맨 발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라 가발 하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그 3월 이후에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이론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71페이지 현대적 원자번역에 대한 거 가면 이거 내용이 내용인가? 여기까지 그냥 좀 약간 재밌는 모습이라고 하면 71페이지부터는 파이팅. 3일 쉬워.